받아가지고 12월 연말에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지지율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캐롤송이냐 네. 조추송이냐. 아하. 그러니까 이게 민심은 캐롤송을 선택하느냐 조추송이냐. 그래서 저는 이 파급의 영향이 네. 무진장하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저는 그러한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하십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전 작가님은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이 인간 안보가 파괴돼서 예.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만 오늘 물통으로. 이거 하고 싶었다. 이거 물통으로 네,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리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 세 분 방금 영상 보신 세 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막말 한번 딱 시원하게 하면서 이제 시원하게 아무튼 막말 크게 하시면서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신당 창당까지 얘기를 하시고 있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할 여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세 사람의 등장.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시그널 지수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2개 반. 2개 반. 습니다. 중립기어 박았습니다. 애매하다. 예, 이도저도 아니다. 예, 예. 네. 장단점이 있는 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 예, 장단점이 각각 예, 있다. 예, 예. 소장님은 5개. 네, 자, 저는 너무 좋다. 엄청난 파장이 온다. 아, 엄청난 그래서 파장이 온다. 좋다 12월 가지고. 연말에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지지율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캐롤송이냐 네. 조추송이냐. 아하. 그러니까 이게 민심은 캐롤송을 선택하느냐 아하. 징글징글한가 봐요 우리 스태프들이. 징글벨도 캐롤송이니까요. 그래서 캐롤송이냐 조추송이냐. 그래서 저는 이 파급의 영향이 네. 무진장하다. 아하. 그래서 5개 선택했습니다. 파급이 엄청 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조만간 뵙고 말씀을 드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래서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랑 좀 거리를 두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약간 다시 그렇게 애매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 당의 주류, 민주당의 주류의 고민은 사실은 2가지예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와 어쨌든 조국 사태를 불러와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을 텐데, 이게 조국 장관을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리고 냅두자니 지금 밖에서 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사실상 정치 행보를 걷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달래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달래서. 하겠다. 이게 네. 지금 만나서 우리가 공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홍익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그리고 최대한 당도 박하게 대하지 않고 예우는 한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거가 하나가 있는 거, 총선과 관련돼서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대선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대선?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조국이라는 인물의 이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민주당에 소위 말해서 강력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민주당이요? 예. 이재명과 조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하. 딱 2명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요? 예, 뭐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증명을 해오세요. 팬덤이 있다라는 거. 개딸을 데려오든지 뭔 딸을 데려오든지 나도 하면은 있다, 이러면서. 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이제 굉장히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사실은 만약에 조국이 당선이 돼서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를테면 유죄가 아니라 뭐 무죄가 나고 아니면 대선 치를 때까지 또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 지금 척을 지면 예, 지금은 이제 야인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에 들어와서 조국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받아지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그 상황에서 유죄 받아가지고 출마 못하게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이것도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리스크는 똑같고 아.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사실. 그래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조국이 살아 돌아오고 네.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론조사 하나만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거예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가지고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으로 대상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 41.8, 더불어민주당 36.8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뭐 데일리안이 하는 게 조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국 신당 창당 시에는 조국 신당이 13.8% 나오고요. 13.8. 예, 민주당 31.2 그리고 국민의힘 36.6. 그래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에서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준석 창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16.2 신당을 받았는데 네. 민주당 35.8, 국민의힘 35.4.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더 빠져나가는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진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오늘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네. 김준일 수사 데이터가 중요한 또 좋은 데이터로 잘 분석을 해주셔서 역시 네. 예리하시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드리자면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신당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겠죠. 조국입니다 이러겠죠. 근데 그럴 때 설마 조국입니다. 아무튼 네 맞았어. 그럴 때 그렇게 안 하네요. 네. 그럴 때 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신당은 우리 분열이다. 민주당 세력의 분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위성정당? 공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무소속을 권할 것 같아요. 무소속을. 이게 굉장히 암묵적으로 지금 무소속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은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선거 환경 분석을 해보면 네. 대체로 한 두 지역 정도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관악, 네. 상징성, 서울대 교수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 네. 그다음에 호남은 그래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연민이 있겠죠. 네. 안 됐다. 호남일 수도 뭐 있죠. 하여튼 잘못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하여튼 실형 선고는 나온 거니까요. 네네. 정경심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조국 전 장관 조국입니다.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끌어줄 수 있는 정도가 저는 관악과 관호다. 관악과 호남, 관호. 관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 단답으로 무조건 단답으로 자,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시간이 내에서 이제 kop수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뭐 요구가 조금 나오잖아요. 요거 받아들일 가능성 몇 프로? 한 42%. 사실 2%. 예. 궁금하게 1% 하시네. 왜요? 있어요 그런 거. 사실 2%? 소장님. 저는 0%예요. 0% 죽어도 안 받는다. 대표가 김준일 수석 에디터 이 설명을 들었다면 예의가 없어. 이런 이야기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한데 이거 다음 주에 더 여쭤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마지막 이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 줄평. 한 줄평. 한 줄평 보시죠. 예, 뭐 이거는 소장님부터 할까요? 그죠. 예. 아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니구나. 민주당에 이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는 매 안 맞고 우유 한 박스 마시고 불출마인데 매 맞고. 민주당은 매 맞고 그러니까 험지 출마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비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매 맞고 우유 한 박스 토하고 탄핵 주장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당내 쇄신 요구가 있는 거를 바깥에 적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계속 그렇죠. 주장을 하면서. 역시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친대 정치는 그만.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뭐 탄핵 같은 거 빼놓고는 쇄신이라든지 얘기를 안 하는 게 감 보고 있어요. 눈치 보면서 그냥 감나무 떨어지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침대 축구 하듯이 지금 침대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장점이 너무 희석되고 있는데 뭐 선거제도 개편도 그렇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고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결단의 시간도 오고 있고 이재명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런 거 사이다였는데 완전 고구마, 개 고구마 다 됐습니다. 예. 호박 고구마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의도 시그널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